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일단 뭐 하나 좀 질의를 좀 할게요. 그 이균영 후보자 그 인준 부결되고 나서요, 장관께서 이게 저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거나 범죄 혐의자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 방해 행태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비슷하면 부결할 거라고 말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당론으로 정한 그러니까 내용들을 볼 때 정확한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분석이시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뇌피셜이거나 뭐 정치적인 주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약간 모욕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용진이 민주당 안에서 비명이라면 최고 비명일 거고요. 수박으로 찍혀 되게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당론을 따르시지 않습니까? 비명, 수박 이러면서 그 찍혀갖고 있는 박용진이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아서 가장 적극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니까 이 사람은 부결시키십시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호소를 2번이나 의총에서 하고, 또 관련된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여러 언론에 나가서 주장했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저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안 맞다고 보여요. 왜냐? 이재명 대표 또 가결됐어요.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묻는 기자들한테는 제가 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설명한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가 뭔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서, 대법원이 인사청문 준비팀을 구성해서 대법원장 자지 문제에 문제가 생겨서 부결이 되니까 이때는 또 민주당 비판에 앞장서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신 분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위치를 순간이동을 하셨거나 본인의 위치를 망각했거나 이런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는데 훨씬 많은 국민들이 신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정말 충원이고 조언이니까 잘 의견이니까 잘 들으시고요. 듣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뭐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하셨다고 그러는데,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 넘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수준이면 인사정보원 관리단이 아니라 인사 자료 수집단 수준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처음에 저 권한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그리고 장관이 설명했었던 거랑 많이 좀 달라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저 인사 검증 그 자료 중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이 영상 있는 거 아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거기에 드리고 대해서도 있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붕짜자 붕짜 한 걸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온갖 군자 떠들고 문재인 뭐 물러나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이거를 막 하시니까, 심지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갑석 의원이 그날 혹시 술 드셨냐 물어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영상 자료 이런 걸 대통령이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지고 들어갔겠다 싶은데, 이거를 보고도 대통령이 오케이 곧바로 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대통령의 어떤 지명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합니다. 아니 뭐가 당연해요. 2022년 5월 30일 날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 국회와 언론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청와대 음성적인 검증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 국회가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답을 못한다. 이게 무슨 검증이고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검증단을 설치하려고 하셨을 때 설명하셨던 것과 지금 장관의 태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무리에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이쯤 되면 우리 저 장관 말만 믿고 이렇게 있는 게 적절할까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도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자료만 이렇게 다 모아갖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문제가 아닌 게, 그 밀실이고 음성적으로 했었던 청와대
이전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전에도 그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요 문제가 생기면 그 인사 검증 책임자들이 물러났어요. 곽상도 의원도 연이은 장갑금 인사 낙마 때문에 곽상도 민정수석 물러났고요. 홍경식 민정수석도 물러났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이유로 비서실장까지 다 사표 냈고요.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져간 인사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체포동의안 역대 체포동의안 아까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뭐 가결부결로 얘기하시지 뭐 글자 숫자 가지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뽑아봤어요. 역대 가결부결이 다 있었는데 제가 찝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장관님이 제일 다른 게 1. 체포영장 대상자보다 발언 시간이 훨씬 길어요. 역대 장관들 안 그랬습니다. 2. 타 장관에 비해서 또 압도적으로 길어요. 3. 1분 남짓 설명으로 여야 출신 의원들을 각각 가결시켜내고 구속까지 끌어냈었던 옆에 계신 우리 박범계 전 장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아까 뭐 내가 설명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가결된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거야말로 아전 인수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장관이 오히려 이거 부결시키려고 저러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그 오버하는 방식으로 하나? 오히려 그런 지적들을 했다고요. 저도 그랬고.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방탄 정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약속 때문에 오히려 가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을 거다. 이게 그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말을 많이 하는 말을 길게 하는 정리하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선의로 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듣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다만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제는 저는 하영재 의원 그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이거 이상으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아닙니다. 그때 내용이 이 노웅래 의원들 얘기 수준으로 증거 관계 상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반응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겁니다. 제가 인사관리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은 이런 차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말로 우려하셨던 것은 제가 너무 세진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사찰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도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이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여기서 하되 그리고 판단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이나 비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인사에 관한 전횡이라든가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시작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바뀐 게 아니고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권한이나 힘쓰는 자리가 전혀 아닌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제가 건건이 어떤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객관적인 기계적인 자료 수집을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직위의 용도로 나오는 건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봐서는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그리고 게다가 이게 어디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로 데이터를 모아서 넘겨줘요. 이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서로 같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이건 아는 이쪽에서는 아는 거를 이쪽에서는
그 뭉개기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런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균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과거보다는 투명해진 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인사 검증 내용은 본인이 동의하는 자료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조건은 이겁니다. 인사 검증할 때 인사 검증 자료로만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거기 오는 후보자들 중에서 다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검증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그 의원이나 이런 질문을 받아서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인사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둘째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정부도 이렇게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토콜, 그리고 이걸 알았냐 몰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원스럽게 답드리지 못하는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성실하게 나름대로 제가 한계를 가지나 해서 답변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진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하신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이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인사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그 의견을 내고 추천이나 비토까지 하게 된다면 이 권한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권한 자체가 대단히 비대해질 것이고 오히려 좀 부작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압수물 돌려달라고 해서 준항고 제기를 하고 JTBC 봉지욱 기자는 이 사건이 검찰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분석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고 염려하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또 이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할 때도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니까 또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절차에 맞춰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당시에 이제 봉지욱 기자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당사자인 조우영이 부인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제3자인 김만배 등의 진술을 왜곡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김만배와의 인터뷰를 이렇게 조작해서 방송이 되게 함으로써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소위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한 건 2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죠. 그 당시에 조우영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까지 말씀드리기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011년 대검중수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대검중수부는 결국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로 이끈 경영진의 책임, 그 부실을 방치한 금융감독원 등 그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조우영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자 등과 연계된 브로커 박태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2014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수원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했는데 대장동 시행업체가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를 못하니까 이 시행사를 조사하던 중에 이 조우영이 거기에서 이 커미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우영이 구속되게 되죠. 그런데 소위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2011년과 관련해서는 이 조우영이 입건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봉지욱이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에게 청탁을 해가 결국은 이 입건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 거짓 뉴스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어쩌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미 2021년 11월 24일에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거는 알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뭐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 입장은 아닌데 아니, 지금 예, 지금 그건 현재. 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앙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 라인은 이 소위 신학님 등이 주장하는 이런 김만배 등이 주장하는 그 사건들이 허위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한 거죠. 다음 PPT 볼까요? 자, 선거운동 정부에서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거의 450만 명한테 우리 국민 450만 명한테 이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 발송 비용이 4,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역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을 받습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뭐 한국의 혼맥이라는 책자 3개를 팔았다. 김만배에게 팔았다 하면서 1억 6,500만 원. 그것도 책값은 1억 5천인데 1,500만 원은 그게 부가가치세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소위 책값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데 그런 허위 증거 자료를 만들고 이 대선 공작 게이트를 주도하게 됩니다. 신학님은 허위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 날 SNS에서 3일 전입니다. 크크크라는 식으로 이게 소위 선거 공작을 위해서 그 방송된 주장된 거라는 걸 주변인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SNS에서 발견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 그 법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소위 검찰총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법사위에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진상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하였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그 이후에 전혀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는 없는 걸 것으로 확인됐다.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괜찮으시면 저희 검찰국장 예, 검찰국장 답변하시죠. 검찰국장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당시 수사팀에서는 그 지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PPT 띄우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장관님, 여러 기관장님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국감은 1년에 한 번 국회가 행정부 업무에 대해서 또 국민을 위한 시각에서 업무 1년 동안의 성과 이런 걸 되돌아보는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지 않습니까? 오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일부 자료가 추가로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한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5월에 했으니까요. 1년 한 5개월? 네. 1년 5개월 되셨죠. 오늘은 이제 국정감사니까 제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을 좀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PPT에 보면은 22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보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서 검찰이 꼴찌고 신뢰도는 10년 연속, 공정성은 7년 연속 꼴찌예요. 이제 과거에도 사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이런 점이 있는데 작년은 유독 5%로 하락폭이 컸어요. 우리 장관께서 이제 검사 출신으로 법무행정을 맡았고 공정과 상식을 지금 그 우리 법무행정의 좌표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뢰도 추락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따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오늘은 질문을 3개만 할 거기 때문에 답변을 이따 주시면 좋겠어요. 근래 주요 언론들 보면 저기 나온 것처럼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정치 사건 스트레스, 높은 업무 강도,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우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과 근무 인연이 없을 경우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기 어렵다 등등 분석 기사를 보고 인사에 대해서 우리 검사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일부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내가 지난 7월 26일 날 법사위에서 젊은 검사들이 사표내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장관께 좀 물어봤더니 사실 장관께서 원론적인 답변 주셨어요. 말하자면 내가 검찰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답변, 뭐 사명감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알다시피 새로운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말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사명감이나 고치가 되겠는가? 사명감이나 고치를 말만 할 게 아니라 새로 바뀌는 세대들한테 리더는 어떻게 사명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건가? 검사라는 직업이 당연히 사명감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새로운 요즘 말하는 MZ세대라든지 행복에 대한 척도가 다른 후배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겠는가. 그래서 장관께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가치관이나 행복의 척도가 바뀌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검찰 후배들, 법무 구성원들을 어떻게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기 마지막 질문으로 저기 보도에 보면은 장관께서 예술의 전당 간 것도 이제 보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사실 이 검찰에 있었던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사실 시대가 바뀌었구나. 우리 장관께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그 말하자면 여가 시간에 간 것도 일거수일투족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혹시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검사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상실해 가고 있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장관은 대중적 인지도가 저렇게 굉장히 높아요. 저기 지금 빅데이터에 보면은 또 장관께서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사실 대부분의 정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신뢰도 차원에서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법무부 직원, 우리 검찰청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장관님은 막 이렇게 인지도가 좋은데 구성원들이 그렇지 못한다. 그런다면 이건 정말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국무위원이자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검찰 신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장관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그 이 빅데이터가 제 이름을 쳐서 나온 그런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 여기 딱 있네요, 저거. 그것도 다 나오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일단 저는 검사는 일단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을 이끌고 검찰의 리더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이 수사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상의 어떤 그 신뢰도가 아주 높아지기는 어려운 면은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보여주신 수치는 깊이 좀 가슴에 담고 열심히 그거 뭔지를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데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젊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옛날같이 이렇게 막 막혀 있고 이것만 하나만 딱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름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뭐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국가나 시민들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이나 또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서로 간에 다독이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참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검사장 인사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 검사장 승진 인사 보시면 특수통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무슨 통이다. 뭐 저희 있었던 시대처럼 그런 게 잘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 평생 검사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직을 예전에는 승진 탈락이 되거나 그러면 사직을 했었는데 지금 사직을 안 하는 상황이고 저게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인사 패턴이라든가 운용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직을 보는 시각도 일하는 검사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 중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이가 있고 그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작년부터 또 장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반성하면서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7분 넣어주세요. 2019년 8월 17일 동아일보 사설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은 듣도 보도 못한 의혹들, 조국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경위, 위장매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매입 비용을 지불한 것은 조 후보자 부인이라고 하고 있다. 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에게는 99년 당시 8세이던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어제 오늘 대법원과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느 정부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동량들은 무결점의 인사들을 기용하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누구도 부인도 부정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당시 이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및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이후에 코링크피 관련 범행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하여 WFM 주식 장내 매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되었죠. 결국 이때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셀프 검증을 했다라는 논란이 강하게 제기가 되었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2018년 12월 1일자 중앙선대위 기사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들 청와대 공직기강회의 11월에만 경호처 5급 음주폭행 사고 김종천 전 청와대 의원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교체 등 발생 부실 인사검증 논란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 낙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못한 장관 속출 법률 적절 자문 논란 군조직의 민간인 감찰실장 맡도록 대통령령 제정의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자초 한전 소관인 전기료 인하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 소지 지적 이전 민정수석과 다른 공개활동 국회 불출석 관행은 고수 개헌 검경수사권 조정 앞장서 발표 SNS 활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일 것입니다. 작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일들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같은 잣대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검증까지 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돌이켜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했다가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바람에 가버린 겁니까? 보이콧은 아니겠죠. 예.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고 하니까 일단 감사 중지를 했다가 속개 시간은 협의를 해보십시오.